나는 항상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특히 밤이 되면 조용해져 집중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날이 저물고 해가 지면 책상 앞에 앉아 독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방은 작디작은 자취방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늑하게 꾸며놓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도 역시나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은 꽤나 오래된 건물이어서 가끔씩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나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날따라 창밖에서는 이상하게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린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집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무렵 새벽 2시쯤 문득 발코니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나는 얼른 일어나 발코니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돌아와 과제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자고 있던 중 방 안쪽에서 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잠이 들락말락하던 잠이라 처음엔 그냥 착각이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정신이 번쩍 들었던 나는 조심스레 전등을 켜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방 안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책상 위에 있던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곰인형이었는데 문득 그런 것이 내 방에 있었나 싶었다. 인형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다가 문득 그 인형의 손에 조그마한 메모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떼어 읽어보니 잘 지냈니? 라고 적혀 있었다. 그제서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난 오늘 방에서 인형을 본 기억이 없었고 누구도 내 방에 온 적이 없었다.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장난으로 두고 갔던 건가? 하지만 친구들은 한 번도 내 자취방에 들린 적이 없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TV가 켜져 있다든지 내가 분명히 두고 잤던 물건들이 다른 곳에 놓여 있거나 하는 일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 방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고 무언가 말을 걸어왔다. 깨어나 보면 언제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점점 잠드는 게 두려워졌다. 혹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까 싶어서 심리 상담도 받아볼까 했지만 그럴 여유도 없이 바빴다. 한동안 조용히 지나가던 어느 날 저녁 친구와 술을 한잔하게 되어 술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그간의 이상한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친구는 웃으며 너무 너 자신을 몰아붙인 거 아니냐 며 농담을 던졌지만 내 얼굴이 심각해 보였던지 이야기를 더 듣고 나서야 그래도 좀 무섭다고 말했다. 그날 돌아와 잠이 들려던 찰나 창밖에서 어떤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창문을 열어보았고 그 순간 끔찍한 냉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날 처음 느꼈던 바스락 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스쳐갔다.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전등을 켠 채 잠들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계속 그런 소리나 기분 나쁜 느낌이 들곤 했지만 별 탈 없이 시간이 지나 어느새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의 일들은 내 기억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이후로는 밤새도록 켜진 전등 아래서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한기와 함께 소름이 돋는다. 그때 그 인형은 그 메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비밀은 아직도 알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시골의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에 어떤 검은 저주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 이유는 여러 해 전 그 집에서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젊은 신혼 부부가 살았던 그 집에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섬뜩한 기운을 느낀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 년이 지나고 바깥 세상의 도시 젊은이들이 그 집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도시전설을 연구하는 과제를 하던 중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귀신이나 오싹한 것을 믿지 않던 이들은 그저 재미삼아 그리고 과제를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주말 저녁 5명의 젊은 친구들은 차를 타고 그 마을로 향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들은 밤이 깊어질 무렵 폐가로 들어갔다. 그곳은 오래 방치된 탓에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금이 가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들은 플래시를 들고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로 보이는 곳에서는 먼지 쌓인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며 과거에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된 탐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져 갔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호기심이 그들의 발을 지하로 향하게 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낡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습기가 가득했다. 그 곡탄 가운데는 낯선 문양이 그려진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책가 양초들이 널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책을 펼쳐보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양초가 켜졌다. 친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한 친구가 웃으며 그것은 바람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책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그 책에는 고대의 주문과 저주에 대한 글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이 집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리라 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집 안에서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발소리와 중얼거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 친구들은 겁에 질려 지하실을 빠져 나와 집을 떠나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질 않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불을 밝히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외부와 통신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종잡을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을 보내던 그들은 한 친구가 예전의 가족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급히 나머지 친구들에게 알렸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사진을 볼 때마다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 본 사진 속의 평온한 미소는 점점 무섭고 증오에 찬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순간 그 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신화나 전설로 생각했던 이야기들은 사실이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 안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들이 읽었던 저주가 자신들의 현실이 되는 듯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고 그들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에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말라던 경고를 왜 무시했냐며 그를 질책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은 발생한 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이 본 장면과 느낀 공포는 그들을 오래도록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조용히 그러나 더욱 기이한 전설을 품은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한국의 또 다른 공포 전설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주최한 캠핑에 참가하게 되었다. 캠핑 장소는 경기도 어딘가의 깊은 산속. 인터넷에서는 이미 여러 범무서운 이야기가 나돌던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캠핑에 참가하게 되었다. 캠핑 당일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 술도 한 잔씩 들어가자 담력이 센 몇몇 친구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예전에 이곳에 살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존재였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는 행방불명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몇 년 후 이곳에서 캠핑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밤마다 누군가 산을 돌아다니며 엄마라고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곤 했지. 물론 모두가 겁을 먹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그저 술이 들어가 웃고 떠드는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하던 찰나에 한 친구가 호기롭게 말했다.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 그 소녀가 진짜로 나타나는지 말이야. 우리는 모두 호기심에 이끌려 그 제안에 동의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찾기 위해 작은 무리를 지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지만 술 기운 덕에 더욱 겁이 없었던 우리는 그저 웃고 떠들며 소녀의 목소리를 찾았다. 하지만 숲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조금 실망한 우리는 돌아가려던 찰나였다. 그때 저 멀리서 정말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는 순간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전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우리 중 용감한 몇몇은 다가가 보기로 결정했다.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갔고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우리는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우리는 마침내 울음소리의 출처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정말로 소녀가 앉아있었다. 그녀는 긴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흐느끼며 엄마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시커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갑자기 소녀가 머리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멍하니 빛났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한 친구가 소리쳤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람이 붑니다. 갑자기 소녀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우리는 숲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캠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그 일이 꿈이었기를 바랬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그 소녀의 울음소리가 다시금 귀에 들려오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사라졌던 소녀는 다시 나타날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공포는 나의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어 있었다.